자, 저희가 추린 첫 번째 이야기는요. 윤 대통령 추정 인물입니다. 공수처가 두 번째 영장 집행 초읽기에 나선 가운데 오늘 낮 12시 53분부터요. 7분간 이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수행원 및 경원들과 함께 관저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영상인데 맞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 추정 인물로는 보이는데 이게 현재 관저 입구 쪽 앞길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일 맞다면 이 대통령이 왜 모습을 좀 드러냈을까요? 이남희 왜부터 할 네. 때보다 제일 궁금한 거는요. 사실은 저분이 지금 영상부터 좀 자세히 보시면은 예. 윤 대통령과 걸음걸이도 굉장히 비슷해 보이고요. 네. 그 모습도 굉장히 비슷하고 주변에는 뭔가 경호 인력과 비슷한 사람들과 걸어 나오는 것 같고 예. 이렇게 고개를 둘러보거나 뭔가 지시를 하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일단은 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네. 저분이 윤 대통령이 맞나가 궁금하죠. 그렇죠. 제가 예. 조금 전 이제 방송 직전에 이제 대통령실 이제 출입 기자와 얘기를 해본 바로는 고위 관계자가 지금 윤 대통령이 맞는 것 같다. 아, 그래요? 라는 예. 답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맞는 걸로 취재가 되고 있고요. 안 그래도 지금 어제부터 해서 윤 대통령이 지금 관저를 떠나서 어디론가 네. 숨었다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었잖아요. 그런 이슈 한 가운데 오늘 윤 대통령이 낮 12시 53분부터 약 7분간 이렇게 공관 근처를 걷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남희 부장 설명은 야권에서 오늘 하루 종일 윤 대통령이 도피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보시기에는 이 도피설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이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도피했다 이런 지금 한간에 검증되지 않은 예. 얘기들이 나돌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대통령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정무적 판단이 필요했겠죠. 나 도망가지 않았다. 나 지금 여기 있다. 걱정 마라. 그렇게 하면서 지지자들에게 또 시그널도 보내는 것인데 네. 저는 이게 당연한 순서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게 뭐 정치부 기자들이 확인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저 영상만 보더라도 대통령 특유의 걸음걸이, 특유의 손짓, 그리고 대통령을 어려워하고 있는 이 주변인들의 모습들, 예. 경직된 태도들을 보면 전 대통령께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대통령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은 맞다. 왜? 계속해서 수사에도 불응하고 체포영장에도 지금 불응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대통령이 어디론가 도망간 것이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것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매우 안타깝네요. 자, 그런데 저 옆을 보면 수행원 또 경원으로 보이는 추정 인물들과 함께 대동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런 지적들도 나와요. 박민영 대변인님. 예. 관저 앞에 2차 집행이 예고되면서 관저 앞에 나와서 상황을 점검하려는 거 아니냐. 네.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주당 측에서 계속해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을 유포를 하고 있다는 점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1차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는 걸 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이 공수처의 어떤 그런 집행 과정에 대해서 경호처가 성공적으로 방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굳이 관저 밖을 벗어날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관저가 군사 보호 시설이기 때문에 관저 안에 대통령을 보호할 수 있는 뭐 지하 벙커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대통령이 관저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다라는 것이 분명하고 다만 이제 민주당 측에서 이제 이런 상황을 의식해서 대통령을 어떻게든 좀 여론전을 통해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 굳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유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상 나 여기 견제하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네. 좀 이렇게 좀 관저 밖을 좀 벗어나서 좀 촬영이 어느 정도는 용인될 수 있는 선에까지 나와서 둘러보신 것이 아닌가 예. 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또 경호처가 또 공수처의 2차 집행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 여러 조치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에 대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선 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법적으로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도 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도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물론 아직까지는 대통령 추정 인물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사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대통령이 식사를 하고 가라 이렇게 일부 의원들에게 제안을 하기도 했고 또 이렇게 대통령이 맞다면 이 카메라에 포착되는 걸 알고서도 이렇게 나섰다라고 보이기도 하는데 굉장히
대통령, 직무 정지된 대통령으로서는 파격적인 행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이 관저에 존재하냐 안 하냐까지 쟁점이 될 정도로 현재 대통령의 거취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 민주당도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도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점은 어제 또 만찬에 초대를 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응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네. 또 김기현 의원도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다라고 또 입장을 분명히 밝혔거든요. 또 이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사법 질서를 보호하겠다는 측면에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대통령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이 지도부가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이 관련된 내용을 또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강성필 부대변인께 네.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자, 대통령이 오늘 이렇게 맞다면 대통령 네. 추정 인물이 대통령이 맞다면 네. 오늘 이렇게 모습을 드러낸 게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로 압축이 됩니다. 네. 첫 번째, 도피설이 계속 제기되니까 여기에 반박을 하는 거다. 두 번째, 2차 영장 집행을 대비해서 관저를 둘러보기 위해서다. 둘 중에 뭐가 맞다고 보세요? 저는 둘 다 공평하게 5대 5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짚으라라고 하면 저는 2차 영장 집행에 대해서 상황이 어떻게 잘 준비가 되고 있는지 둘러보려고 하는 저는 마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참 대통령이 야속해요. 왜냐하면 왜요? 예. 지금 국가의 최고의 어떤 공권력 두 기관이 네. 지금 충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경호처에 있는 경호관들 무슨 죄입니까? 저분들도 어떻게 보면 잘못하다가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범죄자가 될 수가 있고 또 경찰 같은 경우도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중한 동료들에게 신체 해를 입힐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좀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좀 정리할 수 있는 좀 어떤 아량이나 협상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저는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지금 관저 앞에 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지키자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예. 잘못된 체포나 수사라고 하면 국회 들어오셔가지고 앞으로 있을 그 일반 특검에 동의하세요.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말하는 그것들이 좀 독소조항이 있다. 네. 그러면 합리적인 거 좀 제안하세요. 그래서 좀 이것을 평화롭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 이 부분보다는 좀 대통령이 민주당의 가짜 뉴스에 대응하는 측면이 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요. 예. 사실 직접적으로 나와서 들러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1차 집행에도 실패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뭐 어떤 방어권 행사적 측면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고 결국에는 여전히 건재하게 존재하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왜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하느냐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사실 그 대통령실에서 SBS, MBC 특정 지상파에서 관련 관저 영상을 보도한 것에 대해서 또 고발 조치를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또 제지를 하지 않는 모습만 봤을 때도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이 건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딱히 불리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윤 대통령 측 또 변호인 윤곽근 변호사가요. 오늘 오후에 사실 기자간담회를 열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이 영상을 또 직접 봤다고 해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맞냐는 질문에 대해서 변호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관저된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2분 같은데요. 이렇게 적을 수 있나요? 화면도 너무 작고 흐려서 잘 식별을 못 하겠습니다. 2분인 것 같습니다. 좀 뭐 걸음걸이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네. 잘 식별 못 하겠습니다. 너무 흐리고 작아서. 자, 이남희 기자. 보면 대통령 대리인도 일단 육안으로는 좀 확인하기 어려운 것 맞아요. 같아요. 저 상황이 뭐냐면 오늘 이제 윤곽근 변호사, 그러니까 예. 윤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말 윤 대통령 도피설에 대해서 자괴감이 든다. 나도 어제 관저에서 뵀다. 왜 그러냐 얘기를 하면서 아니 그런데 방송 이제 그 기자회견이 이뤄지는 중에 윤 대통령 추정 인물에 대한 영상이 떴습니다 하면서 직접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네. 저 보이는 윤 대통령이 맞으니까. 그러니까 윤곽근 변호사가 정말 그 안경까지 빼고 해당 영상을 살펴봤는데 워낙 멀리서 찍히다 보니까 확인이 좀 어렵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저 인물이 대통령이 맞다면 대통령이 저렇게 나온 이유에 대해서 도피설 때문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은데 이 도피설을 제기한 인물 또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도 있습니다. 이미 윤 대통령이 도주를 했다 이런 제보를 받았다면서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이 이미 관저에서
도주했다는 제보들이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추하고 비겁한 모습입니다. 도망쳐봤자 국민 손바닥 아닙니다. 내란 수괴가 숨을 곳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전현희 최고위원뿐만이 아니라 이 안규백 의원도요. 대통령이 이미 용산에서 빠져나와서 제3의 장소에 도피를 했다 이런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네. 지도부에 계시니까 네. 어때요? 민주당에 진짜 믿을 만한 제보가 들어왔어요? 제가 안 그래도 안규백 의원실과 통화를 해보고 왔는데 예. 안규백 의원이 그 보좌 직원들한테도 제보를 받았다. 하지만 어디에서 받았는지 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저희는 같아요. 군에서 받았다는 얘기까지는 들었거든요.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저도 뭐 대충 짐작은 가는 것은 있지만 이것도 확인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또 가짜 뉴스라고 공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근데 이미 이제 공수처 오동훈 공수처장한테도 국회에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그 의문의 차량 한 대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가 있다라고 네.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렇게 이제 화면에 이렇게 대통령께서 아직 예. 추정이지만 저는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도피설은 이러한 어떤 화면이 공개됨으로 인해서 일단락 되는 것이 아닌가? 예. 이제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니, 대통령이 이렇게 도망까지 갔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라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설에 또 힘이 실렸던 이유는 그러니까 오동훈 공수처장 이 사람의 말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제 법사위에 오동훈 공수처장이 나왔었는데요. 윤 대통령의 행방에 대한 계속된 질의가 쏟아졌는데 이 도주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윤석열 도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관계 파악한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뭐 좀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는 없고 그 어떤 차량에 관한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체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들었고 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그 여러 가지 묻습니다. 가능성에는 피의자가 은닉, 숨었거나 아니면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어쨌든 공수처장은 가능성은 좀 열어놓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또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를 하셨고 관저도 실제로 다녀오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예. 물론 기밀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아는 선에서 또 공개하실 수 있는 선에서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 예. 실제로 물리적으로 도주가 가능합니까? 뭐 물리적으로야 뭐 다른 제가 막 모든 관저의 구조를 확인한 건 예. 아닙니다만 당연히 군사 보호시설로 되어 있고 여러 이제 보안상의 안보상의 문제가 수반되어 있는 장소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안전 장치나 뭐 탈출 출구가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민주당에서 별다른 근거 없이 제보라는 사실 굉장히 나이브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에 대해서 보란 듯이 그 이남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대통령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라는 게 명백하게 판명이 된 것인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해서 제보라는 이 막연한 근거를 가지고 가짜 뉴스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해서 뭐 블랙 요원들이 여전히 미복귀한 상태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다가 저희가 팩트 체크를 하기 시작하니까 지금은 예. 중단한 상태거든요. 늘 출처는 제보다. 내가 확인을 했다. 개인적인 출처에 따르면 이렇게 막연한 근거를 많이 말씀을 하세요. 예. 이런 것들은 되게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최근에 이 공수처장이 말씀하신 이유도 뭔가 구체적인 근거가 있다라기보다는 공수처가 최근에 되게 무능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민망해서 저렇게 말씀하신 거다라고도 생각이 되고 또 최근 어제 또 이상식 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공조본과 민주당이 사실상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식의 이 얘기를 SNS에 올려서 논란이 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런 식의 그 티키타카가 이루어지는 것이 민주당과 공수처가 공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좀 유의를 하셔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남희 기자. 네. 보면은 대통령 측 입장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도피설이 제기되니까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곧바로 선을 그었어요. 네. 윤곽근 그러니까 대통령 측 변호인 설명인데 어제 저녁 관저에서 대통령을 뵙고 나왔다. 그러니까 도주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없다. 선을 긋고 이거를 거짓 선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향후에
대통령이 혹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경우에 보면은 그 요건에 사실 도주 우려 가능성을 따져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염두에서 반박을 세게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나요? 뭐 법적인 부분까지 여러 예. 가지로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게 그 도주설이 나왔던 게 한 유튜브 영상에서 비롯됐어요.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요? 예. 체포영장 집행 당일에 이제 한 유튜브에서 이제 그 방탄 차량 2대가 나가는 거를 찍었고 네. 혹시 그 차량에 이제 윤 대통령이 타고 도망을 간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또 예.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또 민주당 의원들은 제보를 받았다라면서 도주 우려를 제기했고 어제 공수처장한테 질의응답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전부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공수처가 2차 집행을 또 언제 할지도 계속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저 한남동 관저 상황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제랑 오늘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저희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제는 없었던 쇠사슬이 등장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잠시 후에 예.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요. 보면은 그 처음에는 철문이 나오고 그 전에는 이제 그 네. 여러 가지 철조망들만 있었는데요. 오늘 보면 그 철조망에다가 쇠사슬까지 칭칭 감겨진 거를 볼 네, 수가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왼쪽이 그제고 오른쪽이 오늘 오늘 모습이에요. 사진인데 네. 저렇게 철문, 저게 관저로 들어가는 철문인데 이 철문을 오른쪽을 보면 아예 쇠사슬로 칭칭 감아서 철문이 더 열리지 못하게 막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경호처의 대비가 굉장히 더 엄격해지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좀 보십니까? 결국은 지금 2차 예. 체포영장 집행이 언제 될지 저희 기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은 아닌 것 같다. 뭐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예측은 분분합니다만 네. 이것에 대비해서 대통령실 경호처 더 엄격하게 또 촘촘하게 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까지 드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저렇게 한남동 관저 앞도 대통령 지지자들이 계속 몰려들고 있고 반면 야당은요. 공수처를 향한 압박을 더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요. 어제 법사위에서 오동훈 공수처장에게 총을 맞더라도 하고 오라면서 압박했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이 후보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국민 앞에서 숨지 않겠다. 잘했든 못했든 국민 앞에 나서겠다. 기자회견은 저희들한테 공처에서 영장 집행할 것 같습니까? 공처가 거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될 때까지 될 거다. 공처가 결기가 있다. 거기서 말이죠. 경호처 직원들이 총을 가지고 덤빈다. 화기의 위험이 있다. 불상사 위험이 있다고요? 가슴을 열고 쏘라 하십시오. 그런 결기를 가야 됩니다. 네, 제 2차 집행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2차 집행이 필사적으로 아니라 하겠습니다. 될 때까지 네. 윤석열을 수갑 튀어 나올 때까지 끝까지 맨날 일찍 들어가서 가슴에 총을 맞더라도 하고 있죠. 국민들이 그게 바라는 바입니다. 자, 강성필 부대변인님. 네. 물론 영장 집행 불발에 대한 국민적 분노 여론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사실 국가기관 간의 충돌, 유혈 사태를 좀 우려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렇게 또 부추기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지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공수처가 무능력했다는 건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1차 집행을 할 때 경찰은 공수처장과 차장을 바로 체포하려고 했었어요.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공수처가 그걸 막았잖아요. 만약에 그때 공수처장과 차장을 체포를 했더라면 지금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지적이 돼야 된다는 것은 대통령께서 적법 절차에 의해서 발부된 법원의 영장에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발부되기 전에 그리고 또 발부되고 나서도 이의 신청했잖아요. 네. 근데 기각됐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2차 집행에 앞서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걱정되는 것은 이 오동훈 공수처장께서 판사 출신이잖아요. 예. 그리고 공수처는 또 검사 출신도 있지만 판사 출신과 변호사 출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총을 만들어는 봤지만 총을 쏴본 적이 없는 그런 네.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결기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된다. 아니 그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을 때 얼마나 큰 부담과 여러 네. 가지 법리 검토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헛방응을 하고 나오면은 그 앞에서 밤새워서 키세스 응원단 영장 집행하라는 그 청년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네. 좀 잘 좀 해라라고 이제 다그치는 겁니다. 네, 어쨌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았던 윤 대통령 측이요. 오늘 또 기자간담회에서 새롭게 공개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수처가 이게 서부지법이 아니라 만약에 중앙지법에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통령 측은 응하겠다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공수처 수사 자체는 수사권이 없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더 이상의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들이 희생되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진행되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한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출석 여부는 법원의 출석 일자나 어떤 기관이 정해지면 그리고 영장이 어느 법원에 청구되는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경호나 신변 문제 이런 것들이 선결되면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관할이 없는 서부지방법원의 영장이 청구되면 그 부분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분명히 공수처의 관할은 중앙지방법원입니다. 법원에서 정식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집행에 응할 겁니다. 자, 이남희 기자, 지금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의 직접 관할인 서부지방법원이 아니라 공수처의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청구되고 나오면은 예. 응하겠다. 근데 이게 그러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받아오면은 네. 체포영장에 응하겠다는 얘기가 좀 헷갈렸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다시 받아보니까 체포영장이 아니라 예. 사전 구속영장을 서울지방법원에 청구해서 받아오면은 예. 그때는 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예, 뜻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네요.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에서 지법에. 일단 받아야 되고 네. 구속영장,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아니라 체포영장이 구속영장일 구속. 경우에는 여기에 임하겠다 이런 건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박명희 대변인? 네, 저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당당하게 맞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예. 좀 수사기관의 이런 수사 과정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이성윤 의원님이나 이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 민주당 측과 저희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비상계엄에 대해서 냉렬하게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정치로 해결해야 될 것들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총을 맞아서라도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총을 맞는다면 공수처가 맞겠습니까? 공수처는 집행 능력이 없고 결과적으로 물리적인 충돌을 하는 건 경찰인 것이고 경찰과 경호처 간의 유혈 사태를 벌여서라도 집행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폭력을 동원한다면 과연 그 민주당의 해결 방식이 해결사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라는 점, 그리고 공수처가 이 법률상의 관할 법원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발부했다는 점, 그리고 영장 발부 판사가 판사의 관할 밖에서 입법권을 침해했다라는 점을 짚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서 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지적하는 이런 법적인 문제를 해소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수사에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여론의 역풍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이런 어떤 해결책과 이 자정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유혈 사태를 벌여서라도 체포를 하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